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지방 거주자별 아파트 매수 vs 전월세 정답은 정해져 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제 거래, 실거래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물건도 전세가 1억 3천인데 매매가가 1억 4천 정도 합니다. 거의 붙어 있는 거죠.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요것은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물론 신축 아파트라서 인구가 소멸되더라도 제일 마지막까지 공실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조금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서울에 비하면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서울로 오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일단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서울에 있는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아주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준신축 또는 신축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특히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세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더라. 요게 최근에 서울 상급지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거래 자료가 없어서 준신축인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전세가는 16억 정도인데 매매가는 34억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2배 이상. 그리고 서울 구축에 해당하는 아주 구축은 아니지만 구축 맞습니다. 서울 구축에 해당하는 반포자이 물론 상급지 위치가 좋습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세는 11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매매가는 최근에 더 많이 튀어가지고 거래 몇 건 거래가 성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금액이 올라가는 상승된 매매 단가가 상승한 거래가 여러 건 찍히면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2배가 아니라 이제 곧 3배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포자이가 많이 올랐는데 대단지죠. 대단지고 몇 건 안 됩니다. 거래 내역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가야죠. 어쨌든 간에 요게 대표적인 서울의 지금 흐름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의 흐름은 지금 기름이 더 많이 끼어가고 있더라. 똘똘한 한 채 바람 때문에 기름이 더 끼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현황을 보시면 왼쪽이 지방 구축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구축일수록 지금 보시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거의 붙었습니다. 물의 높이가 전세 가격, 기름의 높이가 매매 가격. 그래서 기름이 거의 끼어 있지 않더라. 담백해져 있더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어서 지방 구축은 왼쪽 그림과 같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서울 상급지 신축 구축 할 거 없죠. 신축 구축 할 거 없습니다. 거의 서울 상급지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기름이 많이 끼어 있었는데 기름 높이가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더라. 똘똘한 한 채 바람이죠. 그래서 기름이 오히려 더 끼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서울을 조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지방에 거주할 경우부터 봅니다. 지방은 지금 물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물이 증발하고 있고 기름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지금 벌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월세가 세도,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너무 낮아서 1억짜리 아파트, 매매가 1억짜리 아파트인데 월세가 60이더라. 임대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7.2% 정도 되죠. 7.2%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거주할 거 아니면, 지방에 계속 거주할 거 아니고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면 월세가 답입니다. 월세가. 내가 한 30년 거주해야 된다, 지방에. 그러면은 매매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물이 증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좀 세더라도 그래도 월세 거주하는 것이 답이다. 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전세도 위험합니다. 전세 매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큰일 납니다. 그냥 돈이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월세가 정답이더라. 그러면 서울 상급지에 거주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울 상급지입니다. 서울 상급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즐겁게 춤을 추다가 멈춘다. 즐겁게 춤추다가 그대로 멈춘다.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름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GDP 자체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 거주할 만한 똘똘한 부자들이 숫자가 늘어나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면 GDP가 줄어들고, 그 이야기는 전체 GDP의 몇 프로를, 상당 퍼센트를 똘똘한 소수가 싹 다 가져가겠죠. 그런데 GDP 자체가 줄어버리면 그 똘똘한 소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 바람 불었는데 마케팅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파트는 기름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릴 상황이 거의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속편해지는 거죠. 월세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월세가 속편합니다. 특히나 지금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임대 수익률 계산해 보면은 2%가 안 됩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월세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서울 상급지에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월세가 속편하고 엄청나게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세도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도 가능합니다. 왜 전세도 가능하다, 전세 추천이 아니라 전세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서울 전세 조심해야 되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아닌데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하면은 경제 성장률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성장이 없다. 요게 하루 이틀이지 5년, 6년, 7년 계속 그렇게 가면, 초고령 사회 진입해서 그렇게 가면은 초저금리가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미친 정부가 또 나올 수가 있죠. 혹시나 또 미친 정부가 또 한번 나와버리면 전세 대출 DSR 안 보고 30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전세가가 30억, 40억짜리 우습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전세 금액 자체가 거품이죠. 전세 금액 자체에 거품이 무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전세 대출을 30억까지 해준다, 100억까지 해준다. 그러면 금리가 0% 가까이에 붙어버리면 몇백억짜리 전세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죠. 기본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빌린 돈을 다 갚고 그 집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게 그게 원칙이죠. 후대 사람들이 나보다 돈 잘 버는 후대 사람들이 대신 갚아주면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성장에서는 원금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돈벌이 자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 원금이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친 정부가 전세 대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초저금리에서는 30억 전세 아마 굉장히 우스울 겁니다. 30억 전세인데 1년에 이자 부담이 몇백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세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서울이든 지방이든 월세가 지금으로서는 맞아 보인다. 최선의 답으로 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